네, 안녕하십니까. 고정훈입니다. 이제 행정절차법이 이제 2차 과목에 들어가죠. 2차 과목에 들어가는 건데, 어, 기초적으로 좀, 알아야 될 부분을, 기초 특강에서, 짧게 한 4가지 정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몰돼 가지고, 이렇게 막 보려고 한다면, 그것도 이해할 때 도움이 되지만, 그냥 큰 줄기만 잡아서 딱 하면 이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생기쇼 특강 요렇게 이제 그 찍어놓은 것들 보면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 근데 이제 특히 생기쇼 특강 요것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그죠?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네. 기초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요. 원래 이제 행정절차법은 과목이 8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법이 8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요 기초특강에서 한 4가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기다가 제 이름을 써볼게요. 이름이 안 나왔네. 제 이름은 고정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자,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행정절차법이 2차 과목에 들어가 있는 과목입니다. 여기 2차 과목. 요 행정절차법이 2차 과목 중에 하나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 관련 법이 8개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행정절차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과목 이름도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제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나온 법도 행정절차법입니다. 이렇게 가장 이제 기초가 되는 근간이 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적 지위에 있는 행정관청이 주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한다. 응? 행정작용을 한다. 그랬을 때 지켜야 될 법이다. 행정작용할 때 지켜야 될 법이다. 응? 작용할 때 지킬 것. 국민들 보호하려고 만든 법이죠. 요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 요게 이 행정 절차에 관련된 법이 독일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절차보다는 내용, 응? 내용이 맞으면 절차에 좀 문제 있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던 시절이 있었죠. 그러다가 형식 또는 절차 요것도 법에서 규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전체로 보면 우리나라는 요게 막 그래도 문제가 되고 막 대두했던 건 80년, 90년대 이게 돼요. 그전에는 요거 위주로. 절차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게 8, 90년. 제가 이제 한참 대학교 다닐 때요, 그때요. 그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 중에 보면 수익적 행정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침익이라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피해를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아이고, 이거 같이 안 나왔네요. 네. 수익적 행정처분도 있고 침해적, 이제 공식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침해적 행정처분이다 이런 것도 있고요. 반대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익적 플러스 이렇게 있고 침해적 또는 침익적이라고 하기도 하고 침익 이익을 침해한다는 거예요. 침익적 같은 말. 공식적으로 시험 문제 나올 때 보면 이 표현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란 뜻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가 그러면 여기 지금 갑이란 사람이 땅을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그래요. 주택을. 그럼 자기 땅이지만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한테다가 나 요 집 질라요 해서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 내주라고 신청을 합니다. 집 짓겠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좀 적은 것들은 요 시군구청에 가서 허가를 넣습니다. 허가 신청을. 그 허가 신청서가 있어요. 그러면 요 처리 기간이 또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허가 내주고 안 내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 내주는 걸 허가 처분 이렇게 되죠. 근데 요 구청 이런 관청에서는 허가 내줄 때 법에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는 거다는 거죠. 허가에 필요한 기준요. 다 법에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허가 내주면서 몇 조에 따라서 허가 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유를 제시하고 이런 것은 허가 내주는 거니까 크게 문제 삼지는 못하겠습니다. 허가는 내주는 쪽이니까. 그리고 요 건축 허가서 이건 말로 건축 허가 내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식적 문서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고지 이건 뭐냐면 이제 허가 내줬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이거 불허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런 허가 처분에 대해서 나는 승복 못하겠다 그랬을 때 불복이라고 합니다. 불복.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불복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디다 하시고 언제까지 하시고 이걸 불복 고지라고 그럽니다. 허가 내줘버리면 이런 게 조금 그 용도가 쓰임새가 좀 약해지겠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행정처분이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틀을 좀 보고서요. 그 관련된 절차를 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건 수익적 행정처분. 그 다음에 전체 틀을 본 겁니다. 그럼 하나씩 봐봐요. 진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여기다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건축 설계 사무소 가서 설계도 뜨겠죠. 설계도 만들고요. 여기다 보통 많이 맡깁니다. 그럼 거기서 건축 허가 신청서를 이제 구청, 시청에다 갖다 냅니다. 설계도 만들고 해갖고 그래서 이런 거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법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도를 만들겠죠. 그러면 허가 신청서를 집어넣어서 이제 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처리 기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관청에서는 신청서를 받고서 마냥 이걸 갖다가 이제 빨리빨리 안 하게 되면 여기가 얘가 타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문서에 대해서는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처리 기간을 보통 정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요거 예민하죠. 예민해.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건축법입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 몇 조인가 이렇게 보면요. 건축법 11조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건축 나왔죠. 대수선은 거의 뜯어 다시 지을 정도로 많이 해체시켰다가 다시 짓는 거 얘기합니다. 특별자치시장 제주 세종시장 같은 거예요. 특별자치도지사 제주도가 대표적이겠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일정 규모가 되면 허가받는 게 돼 있고 신고해서 건물을 짓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받는 걸 지금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가 뒤에는 뭐 읽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좀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특별시나 광역시장에 요렇게 조금 높은 사람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보통 일반적인 건축 허가는 시군구청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건축법에 보면 시행규칙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행규칙. 서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보니까 서식, 별지 메토 서식이라고 돼 있죠. 24년 7월 1일이니까 개정 이게 서식이 바뀐 게 7월 1일이니까 얼마 안 됐네요. 그래서 그거 보면 건축 허가 신청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구청 가서 시청 가서 요걸 적어내는 거다 이 말이지. 건축 허가 신청서 이렇게 신축하려고 합니다. 이거 체크해서 이렇게 성명 이름 쓰면 되겠죠. 김기덕 이렇게 주소 주고 생년월일권. 요거 이제 허가 신청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 아까 이제 허가 신청 넣을 때 이제 뭐가 있었냐면 처리 기간이 있었죠.
막상 가면 그 서식에 있어요. 좀 규모가 큰 것들 있잖아. 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처리 기간이 좀 길어요. 40일에서 50일. 근데 아까 조그만 것들이 있죠. 요것은 이틀에서 15일 정도. 건축허가 신청을 넣으면요. 요거 정도. 근데 처리기간이 이틀에서 15일이니까 한 2주 정도 걸리겠죠. 2주. 길면. 오케이. 요거 처리기간입니다. 이 처리기간은 요건 반드시 지켜야 될까요? 어쩔까요? 공무원 하시던 분들 얘기 들으면 막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걸로 오해하시는데 보통 요 처리기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걸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막 내부적으로 뭐 징계 사유는 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법 위반 사항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기들 내부 업무 처리 기간이니까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봐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주겠죠. 이렇게 허가를 내줄 텐데 내줄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내줄 때는 가만 볼까요? 아까 건축허가 기준 요걸 다 미리 법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국민들이 알게 해야 됩니다. 기준 거기에 맞으면 허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몇 조에 근거해서 허가 내준다 이 식으로 문서로 하겠죠. 잘못됐을 때 얘기입니다. 불복 고지 그런 사항까지 불만 있으면 여기 얘기하시오 이렇게. 자 큰 틀을 보시고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사실은 행정질차법이. 그래서 어떻게 나왔어요? 허가서 떨어졌죠. 지금 다시 허가서 나왔죠. 허가서 아까 그 처분은 문서로 한다고 그랬잖아. 문서로. 그 문서 이름이 뭐예요? 허가서. 건축 허가서. 허가번호 나와요. 이렇게. 그쵸. 문서로 한다. 이렇게.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봐보세요. 건축 허가를 넣었더니만 그 사람이 불허가를 때려주는 경우가 있어. 건축 허가 안 내주고. 그럼 이 사람은 집을 못 지어요. 그럼 불허가 처분할 때 어떤가? 불허가 처분할 때는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불허가예요. 기준에 안 맞아서. 그러면 기준에 안 맞는다는 것은 몇 조 위반, 몇 조에 근거해가지고 거기에 맞지 않는다, 적합하지 않다 해서 이유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조문 같은 것도 하고 몇 조에 근거해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근거 자료를 이렇게 해야 불허가 처분을 받은 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승복할 가능성이 높죠. 응? 그래서 그 이유 제시가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불허가 처분 이렇게 문서로 하셔야 되고 허가든 불허가든. 그리고 특히 불허가 처분일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불복 고지하는 거. 만약 여기에 대해서 승복하지 않으시게 되면 언제까지 어디에다가 뭐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행정소송 제기하세요, 그런 것들이 문구가 꼭 있게 됩니다. 이 문서에 같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죠. 그래서 만약 혹시 이제 불허가 처분이 났다 그러면 허가 신청을 넣었던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불허가를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 불허가 처분서에 고지된 사항이 있습니다. 제일 아래쪽 부분에 보면 그 중에 이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어디에다가 이걸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랑 대상기관 어디에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되고요. 이거 알려주지 않으면 이것도 이제 절차에 위법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불허가 처분서에 보면 끄트머리에 꼭 이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부 처분, 불허가 처분을, 그러니까 불허가 처분에 대해서 뭐 하라고요? 취소해 주시오. 취소 심판 같은 거 제기할 수 있다. 여기는 취소 소송 같은 거 제기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거죠. 절차에 관련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절차 중에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그러면 수익적 행정처분은
플러스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좋은 거에 대해서는 별로 불만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부터 보는 침익적 또는 침해적 행정처분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불만이 많겠죠. 응? 그래서 절차가 수익적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다고 생각하셔야 돼. 여기 이런 침익적 행정처분이 때려진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영업정지를 받게 된다 이거지. 영업정지는 이분이 영업하시는 분이겠죠. 그러니까 당사라고 돼 있지만 국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영업주, 응? 식당 주인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중개사무소 사장님도 될 수 있고. 영업정지 받으면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좋죠. 불이익이 크죠. 그러면 이걸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절차에 관련해서 한번 이해해보세요. 영업정지를 요 시군구청이 요 식당 주인한테 영업정지를 때린다고 해봐요. 영업정지 뭐 한 달 뭐 이렇게 때린다고 해봐요. 그러면 느닷없이 영업정지 한 달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절차가 쭉 있어.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전체적인 틀입니다. 영업정지를 때리기 전에 요 사람은 때리기 전에 사전에 영업정지 한 달 때릴 거예요 라고 통지서 보내고요. 통지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한 달 때릴 건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뭐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의견 청취하고 나서 사전 통지한 대로 업무정지를 때리게 되더라. 바로 영업정지 때리면 안 되고 영업정지 때릴 건데 위반사항은 이런 것들이야.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면 얘기해봐. 그래 놓고 때리는 거예요. 절차상. 정말로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예? 이런 것들이 잘 됐을 때 국민의 권익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정지 때릴 때 이게 여기가 지금 구청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로 공무원이 이제 결정을 할 텐데 이 공무원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면 안 되지. 그죠? 그래서 뭘 정해요? 기준을 요새는 거의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옛날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은 그냥 옛날은 공무원이 제가 알아서 막 때리다가 조금 시간 지나니까 내부 지침으로 요건 얼마 이렇게 정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고 지금은 아예 그냥 법으로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예상할 수 있게끔. 그래서 기준. 그리고 때릴 때는 근거 조문이나 그렇게 영업정지를 때린 근거 조문 그걸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업정지 요거 문서로 해야 됩니다. 말로 가서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근거가 나와야 돼요. 그럼 영업정지를 받으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환영할 일이 아니잖아요. 불법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럼 관청에서 이런 침익적 행정처분을 여기 할 적에 어떻게 하겠어요? 불만이 있으시면 언제까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알려주죠. 그게 고지예요. 아시겠죠? 빵빵하죠? 절차가 막 수두룩하죠? 수익적 행정처분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죠? 많죠? 아무래도 여기가 기분 나쁠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요걸 다시 복습해 볼게요. 여기 이제 지금 이게 무슨 한식집인가 모르겠네. 그죠? 막 생선구이도 있고 뭐 그래. 근데 영업주 갑이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셔요. 그런데 현장 조사가 나온 거예요. 뭐 위생에 문제가 없는가 여러 가지 점에서 현장 조사를 딱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아이고 그죠? 이거 왜 현장 조사 나왔을까요? 뭐 정기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막 민원이 접수돼서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된 거죠. 그랬더니 조사 결과 위생 상태가 안 좋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기준이 있겠지 그것도. 근데 이제 어떤 게 문제가 됐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그런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 여기요. 자 보세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그래서 그 밖에 기타 이렇게 되는데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딱 와닿잖아요. 그죠? 먹다 보니까 거기에 뭐 머리카락이 있네요. 뭐 이런 거. 이거 그래서 나 구청 가서 얘기할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머리카락이라고 합니까? 진짜 오랜만에 저번에 머리카락 맞는지 모르겠네. 불결하거나 그죠?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트집을 안 잡고 넘어가지만 일하시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설거지가 안 됐다든지 등등등. 우리가 이제 그 배달업종 같은 걸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그 배달업을 전문으로 하는 그 주방에 가가지고 만드는 걸 보면요. 우리가 먹지를 못할 정도래요. 그런데도 우리 시키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겼다. 응?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번 들켰을 때는 영업정지 한다. 뭐 폐기처리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부터는 영업정지 뭐 두 달. 나중에는 영업허가 취소. 뭐 여기는 저 허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영업소 폐쇄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한 번 들켰다 그러면 영업정지 한 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어요. 이렇게. 예. 이거 법에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처분 기준을 미리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요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될 거다. 공무원. 시행 규칙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현장에서 가니까 어떤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가다 보니까 아이고 업무정지 사유가 적발됐습니다. 아주 뭐라 그러죠? 불결하거나 그랬죠. 위생 수칙을 안 지켰다. 위생적이지 않네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업무정지 뭐예요? 한 달 때릴 수 있는 사유가 됐습니다. 그러죠. 아이고 이분 이제 잘못하면 업무정지 받겠네요. 우울합니다. 그럼 바로 영업정지를 때리진 않고요. 보시면 일단 사전 통지서를 날립니다. 여기 주인분한테 업무정지 한 달 때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유로 응? 사유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유가 제시된다 그런 표현이죠.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이런 사유로 해서 영업정지 한 달입니다 라고 사전 통지서가 먼저 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그래요. 그리고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시오 이런 게 문구가 꼭 있어요. 사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사전 통지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절차적으로. 그러면 요 이제 식당 영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견 제출을 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사전 통지서가 딱 날라오면 기분 나쁜데 바로 영업정지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의견을 들어보는 게 있죠. 이 절차가. 그러니까 영업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지서가 날라오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의견 제출을 하셔야 된다. 아 그것은 제가 뭐 실수로 그런 것이고 다른 것들은 문제가 없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변명의 시간을 갖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영업정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의견 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을 고려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 통지서를 날리고 목적은 뭐예요? 영업정지 때리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사전 통지서를 날리고 나서 그 다음날 영업정지를 때리면 의견 제출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 사전 통지를 때리고 5일 있다가 만약에 영업정지를 때린다. 5일 있다가. 그럼 5일 사이에 의견 제출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서 통지서 보내고 다시 또 의견 제출을 받고 그런 시간 생각한다면 5일이란 게 또 짧다고 볼 수 있죠. 법에서는 그래서 최소한 며칠 이상은 의견 제출까지 시간을 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10일 이상. 그러니까 10월 10일 날 사전 통지서가 날라가고
거기서 언제까지 의견 제출하셔 그랬는데 그 의견 제출하는 기한이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10월 뭐 24일까지 의견 제출하시오 그랬더니 여기가 뭐야 20일 날 의견 제출했다 이러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때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견을 들어보고 또 고려할 사항이 있는가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영업정지다. 이 세 가지 순서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행정사 업무를 보다 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식당 주인분들이 막 영업정지 받고 그랬을 때 그 영업정지 감경 받고 막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기초적인 그런 활동 중에 하나죠. 어렵지도 않고. 그럼 저런 절차 같은 거 지켰는가를 우리 행정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 법이 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사전 통지가 되고 의견 수렴한 뒤에 영업정지 처분이 때려지는데 영업정지는 업무정지 이렇게 영업정지는 뭘로 하셔야 돼? 문서로 하셔야 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영업정지 1개월이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몇 조 위반이고 어떤 위반이기 때문에 영업정지 한 달이라는 게 명시가 돼야 돼. 그리고 그건 영업정지 받은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 그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끔 알려줘야 돼. 안내를 해야 돼. 그게 불복고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업정지 때리시면 돼. 그럼 이때 이분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서 또 여기서 또 트집 잡을 생각을 해야 돼. 야 이게 무슨 한 달이야. 너무 세네. 한 달인 것은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이유가 뭐 별로 이유 제시된 걸 딱 보니까 이게 타당치 않아. 뭐 이렇게. 그죠? 또 트집을 뭘 잡을 수 있겠어 우리 행정사. 불복 고지 요거에 보니까 언제까지 고지하면 잘못 알렸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다시 영업정지를 취소하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사건을 위임받는 거예요. 응? 사장님이 업무정지 한 달 남았는데 요걸 좀 낮춰주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이걸 트집 잡아야지. 오케이. 우리 과목들이 다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업무정지 할 때 요 사장 입장에서 아까 불복 고지 있었죠? 다 했네, 여러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영업정지 한 달이라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의견 제출할 그런 충분한 시간도 안 주고 그리고 그 정도 가지고 무슨 한 달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여기 서울에 구청이다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있어요. 거기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법원에다가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겠다. 이건 권리를 영업주인, 음식점 주인의 권리를 구제받는 수단이 결국 가면 법원으로 가요. 이건 법원은 아닙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관청인데 법원 비슷한 행위를 하는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은 언제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예요. 행정절차법 다 큰 틀이에요. 큰 틀. 그래서 어떤 게 여기다가 이제 옷을 좀 약간 입히면 돼. 응? 그 내용이 좀 틀려지겠죠. 영업정지가 아니고 뭐 등록 취소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허가 취소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큰 틀은 변함이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저기서 의견 제출한다고 돼 있는데 봐보세요. 우리 아까 요거 의견 제출 기한 이거 했죠. 의견 제출 안 하고 이게 영업정지가 아니고 이거예요. 이런 거 이것만 약간씩 달라지는 거 이게 업무정지가 아니고 뭐예요. 이제 무슨 허가 취소다 이렇게까지 좀 세지잖아요. 영업소 폐쇄다 허가 취소다 그러면 의견 제출보다 청문 이렇게 해요. 이거 대신에 청문은 의견 제출은 한번 얘기 들어보면 끝. 청문은 막 증거 조사도 하고 불러다 물어보기도 하고 이게 조금 더 크게 조금 시간을 끄는 거고 이건 간단한 거예요. 왜요? 이거 정도가 틀려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허가 취소 이렇게 되는 거지. 취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것만 살짝 달라지는 거지 큰 틀은 이제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요게 행정절차법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2차 과목 중에서 행정절차법은 고득점을 받아야 될 과목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이 적어요. 공부할 내용이.
예, 그리고 맨날 나오는 내용이 틀이 정해졌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